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일상에서 이제 많은 뭐 삶의 형태가 있지만은 집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성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귀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속에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공간, 본능과 본성에 가장 친숙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공간,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보니까 집도 역시 생물이 아닌가 그렇게 요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일상을 누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공간이 좀 쉬고 같이 힐링하고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같이 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주 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아직까지도 신도시 개발이 멈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자족 기능을 좀 포함한 녹지 비율도 훨씬 더 좀 높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시 하면은 좀 자족 기능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한 어떤 메디칼 뭐 클러스터라든지 그리고 운정 신도시 내에 그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거대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 명실공히 이제 서북구 권역의 어떤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교통이나 어떤 뭐 운정 신도시 안에 있는 어떤 호수 공원이라든지 어떤 문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형 마트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형성이 다 끝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거 만족도는 되게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먼저 이제 기반 시설이 완공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단지가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프라들이 이제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주변 부지 중에서도 저희가 좀 더 대단지면서도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주 신도시의 전체적인 컨셉은 물의 도시라고 돼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 도시적인 이제 맥락이나 이런 것들, 그런 쪽에 조금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있는 거로 이해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소음이나 이런 거에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향이 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평지형 지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건물 자체에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이 하나의 아파트지만 단지가 지금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면 또 경관적으로도 또 어떻게 보여지는 게 도시적으로 맞겠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주안점으로 좀 시작을 계획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일건설이 아시다시피 풍경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경채는 이제 뭐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담은 집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만 두고 보자면 이 파주 운정지구 자체가 그 의미에 굉장히 부합될 수 있는 게 위치적으로도 어떤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의 접점,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접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역사공원으로부터 우리 단지 동측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길들을 연결시키는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거에서 저희가 좀 역점을 좀 뒀던 것 같습니다. 주동은 지금 24개 주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치에 있어서는 워낙 1900세대가 넘는 큰 단지다 보니까 이거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아파트가 있고 중앙에 중앙광장을 만들고 이런 접근으로는 힘든 게 그렇게 중앙광장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중앙광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광장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 스케일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광장 속에 주동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중앙광장을 한 2개소 정도 그리고 각각의 주동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을 총 5개소 그리고 부대시설과 연계된 공유 커뮤니티 4개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층간 소음이라든지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좀 노출되는 부분 뭐 그걸 당연히 뭐 좀 감수하고는 살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동 부분에서는 법정보다 훨씬 좀 여유 있게 계획에 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랑부에 있는 탑상형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세대 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적으로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단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과연 이 단지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부터 전부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 안에 꾸려지는 단지가 입주하는 사람들의 속성에 맞추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의 그 외부 공간 주제는 바이오필릭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릭이라는 말은 바이오필리아, 공간이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간에서 필리아라는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정주 환경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성적인 공간에서 시작을 한다면 바이오필릭, 생명이 가득한 공간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단지는 도시 기반에서부터 녹지띠를 둘러싸고 있고요. 도시 기반 녹지에 더해서 전체 단지가 하나의 큰 숲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커뮤니티들의 처한 환경이 공원이 되고, 그 공원에 면한 공간의 커뮤니티들이 가든이 되어서 그 가든 안에서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공공의 공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전체가 어떤 상징적이거나 형태적인 디자인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단지들이 갖고 있지 않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자들은 대단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단지 내에 저희가 또 산책로가 한 1.2km 정도 되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단 단지 생활 자체는 소단지에 비교해서 어떤 힐링을 느낄 수 있고, 단지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내가 어떤 주거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공간들이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 보면 사실 이 좋은 커뮤니티를 잘 활용들을 못하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좀 고민을 좀 사실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대규모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골프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그리고 뭐 도서관, 뭐 스터디룸, 뭐 GX룸, 거기다 뭐 게스트하우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공간만 제공하고 시설만 제공한다고 하면 사실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까? 여기에서 봤을 때 아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하고 이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았을 때 타단지의 어떤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럼 시스템을 넣자. 한마디로 뭐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가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모든 교육 강좌를 좀 해주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비싸게 돈 주고 뭐 사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요. 거기 안에 뭐 PT 강사가 들어가서 어떤 그 체육에 관련된 어떤 헬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고, 그리고 도서관도 뭐 아이들 책 읽기라든지 어떤 이런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뭐 그 어머님들의 어떤 그 여유로운 생활들을 좀 즐길 수 있게 또 해주고, 그리고 이 다목적 체육관도 저희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 코치 선생님을 접목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을 시켜주고,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업 주체인 저희건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하실 때 그런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이제 접목해서 약 한 1년 정도 저희가 무상으로 그런 모든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단지 커뮤니티의 어떤 가치를 좀 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타단지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타단지 또 부러움을 사고 주거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제일 풍경채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지의 풍경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랑포스트는 큰 단지의 대규모의 효과를 큰 숲으로, 큰 풍경으로 담아내겠다. 그 안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
큰 숲 안에 숨어 있는 바이오필릭 라이프가 향유될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제1풍경채 그랑퍼스트에서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의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파주에서 운정에서 운정에서 삼지구에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단지에 들어와서 단지 내 조경의 공간을 보고 결국 내 집에 들어 계속 공간들이 이렇게 좁혀지면서도 공간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심하지만 사실 계속 공간들을 느끼고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외적인 공간, 가깝게는 단지 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대단지급의 1926세대를 공급해서 향후에 이제 입주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단지 생활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까지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조경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된다고 하면 주거 만족도는 굉장히 상당히 높을 거로 보고요. 이 정도의 큰 세대가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시설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교육 강좌 프로그램이 접목돼서 어떤 좀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운전 신도시 내에서 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I choose you.